지금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그 간식, 초콜릿보다 혈당을 더 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만 명의 혈당과 체중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간식,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식은 끊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간식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참고만 있다가 저녁에 폭식으로 터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체중 감량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안 먹는 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간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간식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하루 3끼를 아주 모범적으로 드시면서도 혈당이 전혀 잡히지 않는 분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오전 11시에 드시는 홍삼 젤리 하나, 오후 3시에 드시는 에너지바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간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 그 2가지가 매일 혈당을 폭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혈당 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간식들을 상, 중, 하 3가지 티어로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성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만감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이 3가지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가입니다. 간식의 가장 핵심 기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은 단순히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지방이 쌓이고 만성 피로와 식욕 폭발이 이어집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급히 출동해서 혈당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또다시 엄청난 허기가 찾아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간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는가입니다. 포만감이 짧은 간식은 금방 또 다른 간식을 부릅니다. 단순당이 가득한 젤리나 과자를 먹으면 잠깐 행복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더 먹고 싶어지죠. 반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은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어서 다음 식사 전까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간식이라도 맛이 없거나 구하기 어렵거나 너무 불편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건강관리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평생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티어를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티어, 즉 피해야 할 간식들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젤리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비타민 젤리, 홍삼 젤리, 사과주 모식초 젤리, 뷰티 젤리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생김새도 예쁘고 건강에 좋은 성분 이름이 앞에 붙어 있다 보니 건강 간식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의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보시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성 젤리 제품들 대부분의 원재료명 첫 번째에는 설탕 혹은 물엿이 올라와 있고 당뇨 함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유익한 성분은 극소량이고 사실상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젤리는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평상시 건강 간식으로는 하티어에 확실히 위치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에너지바의 영양성분표를 보시면 대부분 당류가 15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설탕으로 따지면 5개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반면 단백질 함량은 6g 내외로 생각보다 낮습니다. 결국 당류가 잔뜩 들어있고 단백질은 적은 작은 크기의 혈당을 크게 올리는 간식인 것입니다. 에너지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등산처럼 강도 높은 장시간 운동으로 저혈당이 올 위험이 있을 때 소량 섭취하는 용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편하게 먹는 일상적인 간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저당빵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경고해 드리고 싶은 간식 중 하나입니다. 저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심리, 너무나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당빵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당류는 낮게 표기되어 있지만 탄수화물 총량은 한 개에 50g에서 60g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을 뿐 빵의 주재료는 여전히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로 소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단순히 설탕만 줄인다고 혈당이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점심에 탄수화물을 드셨다면 저녁 식사 전에 밀가루로 만든 빵을 간식으로 드시는 건 탄수화물 위에 또 탄수화물을 쌓는 셈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가당 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따로 제품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편의점의 달콤한 커피 음료, 과일향 탄산음료, 심지어 착즙 주스까지 포함됩니다. 착즙 주스는 과일을 갈아 만든 것이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와 함께 당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된 상태에서 당이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액체로 된 당분은 씹는 과정도 없고 소화 시간도 짧기 때문에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핫티어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아서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간식들입니다. 이번엔 은중티어 간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티어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간식들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혹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티어가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이 간식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최상위 간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중 티어에 위치합니다. 방울토마토 자체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100g당 당류는 약 2.6g으로 적어 보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두 개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한 줌 혹은 한 팩씩 먹다 보면 총 섭취량이 꽤 많아지면서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한 데이터에서 방울토마토를 일정량 이상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드시고 싶다면 최대 2~3개로 제한하시거나 그릭 요거트 또는 달걀과 함께 드시면 혈당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오징어입니다. 마른 오징어는 사실 굉장히 좋은 간식에 가깝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약 59g에 달할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소고기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30g만 먹어도 단백질 15g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오랫동안 씹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만 중추가 자극되고 위장관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GLP-1의 분비도 유도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 티어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마른 오징어 100g에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조 과정에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고추장은 당류가 굉장히 높아서 오징어를 고추장에 찍는 순간 혈당을 올리는 간식으로 바뀝니다. 오징어 자체만 오래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육포입니다. 육포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씹는 식감이 있어서 마른 오징어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육포는 조미 과정에서 설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탄수화물 총량이 9g인 제품에서 당류도 9g으로 표기된다면 탄수화물 전부가 단순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단백질이 12g 정도 들어있어서 완전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나트륨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30%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성은 뛰어나고 휴대하기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당류 함량이 낮고 가능하면 무가공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포카칩 같은 단순 감자칩입니다.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지만 평생 과자를 한 봉지도 안 먹고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자를 꼭 하나 골라야 한다면 저는 시즈닝이 없는 단순 감자칩을 고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류가 1g 미만이고 특별한 양념이 없어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나트륨도 다른 과자에 비해 낮습니다. 반면에 같은 감자칩이라도 허니버터 맛, 바비큐 맛, 각종 시즈닝이 된 제품들은 당류가 높고 가공도가 높아서 혈당도 더 많이 올립니다. 모든 과자가 같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감자칩은 적절한 포션 조절이 핵심입니다. 한 봉지를 다 드시면 칼로리도, 나트륨도 금방 과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칩입니다. 단백질칩은 최근에 많이 나온 제품 카테고리인데요.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보면 단백질은 7g 정도인 반면 탄수화물은 26g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낮고 탄수화물 함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도 바삭한 식감으로 식욕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단순 과자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중화 정도로 위치시킵니다. 드신다면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탄수화물 대비 단백질 비율이 합리적인지 따져보세요. 이쯤에서 중티어 간식을 드실 때 꼭 활용하셔야 하는 전략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합 전략입니다. 중티어 간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티어가 달라집니다. 치즈, 그릭 요거트, 달걀 같은 상티어 간식을 함께 드시면 중티어 간식의 혈당 상승을 눈에 띄게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를 드실 때 그릭 요거트 한 통을 함께 드시거나 어떤 간식을 드시기 전에 치즈 한 장을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피크가 최대 37%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간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드디어 상티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간식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거나 아주 느리게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며 일상적으로 꾸준히 드시기에도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간식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탄수화물과 당류가 거의 없고 치즈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린 단백질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빠르게 분해되는 유청 단백질과 달리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그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다음 식사 때까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즈는 다른 음식과 조합했을 때 그 음식의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젤리가 너무 먹고 싶다면 젤리를 드시기 전에 치즈 한 장을 먼저 드세요. 혈당 오름폭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단, 치즈를 고르실 때 반드시 원재료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명에 가공치즈, 파뮤, 경화유 같은 단어가 있으면 가공식품입니다. 자연치즈의 경우 원재료명 첫 번째 치즈가 크게 쓰여 있고 성분도 간단합니다. 고다, 체다, 에담, 코티지 같은 자연치즈는 모두 상티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달리 유청을 걸러내어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유당도 발효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분해되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요거트보다 낮습니다.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혈당 관리와 연결된다는 연구도 최근 여러 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당류 함량입니다. 제품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가당 혹은 당류가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여기에 계피를 반 티스푼 넣어 드시면 계피의 신라말데히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서 혈당 관리에 추가적인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과 저당 그래놀라를 조금 넣어서 먹는데요. 단백질도 챙기고 식이섬유도 챙기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보다 훌륭한 아침 간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처럼 무가공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몬드의 혈당 지수는 약 13으로 거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고 호두도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와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56g의 견과류를 8주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공된 허니버터 아몬드, 설탕 코팅 견과류, 과도하게 소금이 뿌려진 제품은 피하시고 무염 로스팅 혹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코코아 함량이 70% 이상, 가능하면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제가 상티어에 올리는 몇 안 되는 달콤한 간식 중 하나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바놀이 풍부한데 플라바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다크 초콜릿을 주당 5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률이 약 20% 낮았다는 관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분비를 자극해서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단 것이 간절하게 당길 때 다크 초콜릿 두세 조각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단, 코코아 함량이 낮은 밀크 초콜릿이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제품은 전혀 다른 식품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5번째는 저당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저당 제품을 골라 먹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다는 걸 상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저당 아이스크림은 식이섬유가 8g까지 들어있기도 하고 당류도 2~3g 수준으로 낮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 분비되고 코르티졸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먹고 싶은 것을 극단적으로 참는 스트레스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당 아이스크림 하나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저당이라는 표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대체당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에리스리톨이나 알룰로스, 스테비아는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말티톨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바쁠 때, 운동 후에, 혹은 아침을 제대로 못 드셨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간식입니다. 핵심은 당류가 없거나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20g 이상이며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특히 당류를 관리 중이거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건너뛰면 코르티졸이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포만감도 채워줍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당류 항목이 제로이거나 1g 이하인지, 원재료명이 간단한지, 유화제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최소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모든 티어 분석이 끝났습니다.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핫티어, 즉 피해야 할 간식은 젤리류, 에너지바, 저당빵, 가당 음료입니다. 이 간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만감은 짧다는 겁니다. 중티어, 즉 전략적으로 먹어야 하는 간식은 방울토마토, 마른 오징어, 무가공 육포, 단순 감자칩, 단백질 칩입니다. 이 간식들은 상티어 간식과 조합하거나 먹는 순서를 조절해서 혈당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티어, 즉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은 자연치즈, 무가당 그릭요거트, 무염 견과류, 고함량 다크 초콜릿, 당류 적은 저당 아이스크림, 잘 고른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간식 조합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실 때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기에 완벽한 조합입니다. 무가당 그릭요거트 한 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얹고 자연 치즈 한 장을 곁들이는 겁니다. 치즈의 카제인 단백질, 그릭요거트의 유산균과 단백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정말 바쁜 분들이라면 당류 없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간단히 해결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극단적인 제한입니다. 다 못 먹겠다는 생각, 이거 하나 먹으면 망했다는 생각, 이런 마음이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관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간식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는 조합과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간식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 지표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